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부산에서 일본 후쿠오카로 가는 특별한 해상여행에 대한 정보와 자세한 여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매력적인 시간을 함께 탐험해보겠습니다. 부산과 후쿠오카를 연결하는 항로는 약 200km의 거리로 생각보다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수세기 동안 한국과 일본을 잇는 중요한 교역로로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이 항로는 양국 간의 문화와 경제적 교류를 촉진하며 현대에는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인기 있는 노선이 되었습니다. 현재 부산과 후쿠오카를 잇는 대표적인 여객선은 유카멜리아호입니다. 이 선박은 2002년에 도입된 대형 여객선으로 17,000톤급의 크기와 약 600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를 자랑합니다. 이 배는 부산과 후쿠오카를 약 7시간 30분 만에 연결하며 승객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을 제공합니다. 보통 18시부터 티켓을 수령하고 19시 30분까지는 출국 수속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선내에 탑승하는 시간은 보통 19시 30분부터 시작되는데 유카멜리아호는 보통 탑승객 수가 많기 때문에 탑승구 앞에 미리 캐리어를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다인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자리를 선점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먼저 탑승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유카멜리아호는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먼저 승객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여러 등급의 객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스탠다드 객실부터 디럭스 객실까지 다양한 옵션이 있어 여행 스타일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객실은 2인실입니다. 편도 기준 1인별 3만원 추가 비용이 있습니다. 미리 예약하지 못할 경우 대부분 객실이 만석이 되기 때문에 예약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배 안에는 레스토랑, 면세점, 전망대, 그리고 사우나와 같은 다양한 편의시설이 있어 여행 중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카멜리아호는 레스토랑을 운영해 승객들의 식사를 유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24년 5월 기준으로는 아침과 점심 식사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출발할 경우에는 저녁 식사는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여행객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주로 근처에서 미리 식사를 하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음식을 포장해서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국 심사에서 포장한 음식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포장하는 음식은 보통 족발이나 회 또는 치킨이 대표적이고 선내에서도 편의점과 자판기에서 인스턴트 음식을 팔고 있으니 부족하시면 구입해 드실 수 있습니다. 혹시 부산국제여객터미널 내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려면 19시에는 모든 음식점이 영업이 종료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선내에 탑승 완료되는 시간이 저녁 8시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포장해온 음식과 술을 드시기 위해 테이블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많아집니다. 각 층의 로비에 비치된 테이블이 제일 먼저 선점됩니다. 하지만 레스토랑의 테이블도 사용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창가 자리 등 원하는 자리를 선택하시려면 미리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유카멜리아호는 평균적으로 한 번 운항할 때 약 500명의 승객을 태웁니다. 여객 매출은 연간 약 15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유카멜리아호는 여객뿐만 아니라 화물 운송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화물 운송으로 인한 매출은 연간 약 200억 원으로 여객 매출보다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는 유카멜리아호가 승객과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복합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주로 운송되는 화물로는 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농산물, 그리고 생활용품 등이 있습니다. 멀미를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 멀미를 최소화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의 중심에 가까운 객실을 선택하면 파도의 움직임을 덜 느낄 수 있어 멀미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객실을 미리 선택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멀미약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유카멜리아호는 출항 시간이 24년 5월 기준 저녁 10시에서 10시 30분 사이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승객들이 퇴근 후 항구로 이동할 수 있도록 배려한 시간입니다. 또한 저녁 출항을 통해 승객들이 선상에서 하룻밤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으며 아침에 후쿠오카에 도착할 때 상쾌한 기분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생각하지 못한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예민하신 경우 또는 음주감으로 인해 선내에서 수면의 질이 떨어져 다음날 컨디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날 지나친 과음이나 과식을 피하시고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비행기와 여객선을 비교해 볼까요? 비행기를 이용하면 부산에서 후쿠오카까지 약 1시간 30분이 걸리지만 공항까지의 이동시간, 보안검사, 탑승 대기시간 등을 포함하면 실제 소요시간은 훨씬 길어집니다. 하지만 장점은 공항에 들어서는 그 특유의 설레임이 있고 수화물을 찾기 위해 기다리는 맛이 있기도 합니다. 반면 여객선을 이용하면 출발지와 도착지에서의 이동시간이 짧고 바다 위에서의 여유로운 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오후 늦게 출발해야만 할 경우 불필요한 숙박비를 줄이고 다음날 아침 8시부터 현지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호텔 체크인은 오후 3시에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짐을 호텔에 맡겨야 하는데
레지던스의 경우 짐 보관 서비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호텔이 짐 보관 서비스를 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일본의 대부분의 지하철역에는 코일 락커가 있으며 보통 한 번의 비용 지불로 하루 종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뉴카멜리아호는 최대 속도 시속 22노트, 자동차로 환산하면 약 40km로 운항합니다. 이는 자동차와 비교될 수 있지만 배의 편안한 이동과 다양한 편의시설을 고려하면 그 가치가 더욱 돋보입니다. 참고로 평균적인 여객선의 속도는 약 20노트입니다. 뉴카멜리아호가 평균 여객선보다 속도가 빠른 이유는 최신 엔진 기술과 효율적인 선체 설계 덕분입니다. 이를 통해 안정성과 속도를 모두 확보할 수 있죠. 퀸비틀과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퀸비틀은 부산과 후쿠오카를 연결하는 또 다른 고속 여객선으로 약 2시간 55분 만에 두 도시간을 연결합니다. 퀸비틀은 평균 속도가 약 45노트로 뉴카멜리아호의 2배의 속도로 달립니다. 자동차로는 약 83km의 속도로 뉴카멜리아호보다 훨씬 빠릅니다. 하지만 퀸비틀은 속도에 중점을 두고 설계되어 여객 편의시설과 선체의 크기는 뉴카멜리아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소합니다. 퀸비틀은 빠른 이동시간을 제공하여 짧은 여행을 선호하는 승객에게 적합합니다. 다만 하카타항에 보통 저녁 6시에 도착하고 호텔 체크인을 하고 나면 저녁 8시 정도가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면에서 약간 애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여객선 모두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어 여행 스타일 및 일정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배를 타기 전 여행자가 준비해야 할 사항들도 있습니다. 먼저 출국 수속을 위해 여권은 필수인 것은 다들 아시겠죠? 다음으로 멀미약이나 개인 의약품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다인실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선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간편한 옷과 슬리퍼, 수건, 개인 위생용품도 준비해두면 편리합니다. 사우나에는 샴푸와 바디워시가 준비되어 있고 공용 세면대에는 핸드워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개인 객실을 이용하는 경우 보통 숙박업체를 이용하는 것과 유사하게 어메니티 및 수건이 지급되니 개인적인 물품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환전도 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선내에서는 카드 이용이 불가하고 오로지 엔화 현금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신다면 여행 중 불편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덧붙여서 뉴카멜리아호는 한국으로 돌아갈 때는 낮 12시에 출발해 당일 저녁 6시쯤에 부산항에 도착하는 여정입니다. 일본으로 향할 때처럼 하룻밤을 안 자도 되니 짧게 느껴지는 여정입니다. 여행객은 티켓 수령을 위해 오전 11시까지만 하카타항에 도착하시면 충분합니다. 특히 현재 24년 5월 기준으로 무사고 20주년 기념으로 왕복 29,000원에 어마어마한 특가를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고 일정이 맞으시다면 한 번쯤 배를 이용해 다녀오셔도 좋겠습니다. 다만 탑승객이 평소보다 많아 혼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특별한 해상 여행을 한번 계획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로운 여행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 트래블미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